하게 될 전명옥입니다. 네, 조금 되게 많이 제가 약간 긴장이 되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구강 구조가 특이한 관계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좀 감안하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오장육부. 우리가 사람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심이 건강입니다. 이 건강에는 피부도 관심이 많지만 피부도 더 크게 보면 건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건강하지 않은데 피부가 좋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많은 게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아니면 단편적이고 아니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연결되지 않고 또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훨씬 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고 이제 우리 몸은 사실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신호를 보내거든요. 어떠한 증세로 메시지로 우리 몸은 계속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랬는 것처럼 약간 무시하거나 그냥 뭐 원래 그래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게 뭐 소변으로, 대변으로, 아니면 얼굴로, 혈색으로, 아니면 통증으로, 우리 몸에 나는 체취나 냄새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 MBTI나 우리 머리형이다, 장형이다, 가슴형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이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내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오신 분 중에 소비자들은 내 가족한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 아 그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해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키성장 상담도 하게 되고 아니면 다이어트 상담도 하게 되고 건강에 관련된 상담도 하게 되고 이제 마이 웰리스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할 때도 이것들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보면 우리 인체는 자연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자연 흡사한 게, 잘 보면, 우리, 그, 자연은요,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보면,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구를 잘 보면 5대양 6대주잖아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팔다리를 해서 사지가 있어요.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그리고 1년은 사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됐죠. 1년은 12개월. 12개월인데 우리는 12경락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리고 1년에 24절기. 우리 좌우 경락을 합치면 이제 24개죠. 그리고 1년은 24절기예요. 우리가 어젠가 아젠가 입추가 지났죠. 24절기가 우리가 좌우 경락이 24개고 1년은 365일이면 우리 몸에는 365개의 혈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늘과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차가움과 열기가 같이 있거든요. 있고 우리가 70%가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 수분인 거죠. 이런 건 굉장히 흡사하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 보면 달하고 월요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화, 수, 목, 금, 토는 다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제 쇠가 있고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이 그 흙이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이제 지구 안에 있는 거고 달하고 해는 지구 바깥에 있잖아. 달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달의 힘으로 바다가 움직여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달의 힘으로 달의 인력으로 우리 혈액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고가 나도 아니면 같은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해도 출혈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 보름달이 뜰 때, 이럴 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잘 보면 옛날에 뭐, 구미호가 나오고 드라큘라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뭘 먼저 비춰주냐면 보름달을 딱 비춰주고 구름으로 그걸 싹 가린 다음에 뭐 그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달이 또 뭘 움직이냐. 호르몬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고 해는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냐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우리는 체온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고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수면 시에 체온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을 빨리 올리는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이는데 누가 체온을 빨리 잘 못 올리냐면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체온을 빨리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 아침에.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과 우리 인체가 굉장히 흡사하는 것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자연에 있는 걸 먹어야 돼요. 뭔가 자연에 없던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 그러면 사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우리가 내려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주야가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 거는 내 피를 팔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대로 살고 내 증세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내 몸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오장육교를 잘 보면 오장은 이제 장은 5가지 오장은 이제 꽉 찬 장기에 보면 그 안에 꽉 차 있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장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장 기능을 하는 거고 육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일하고 이제 이게 비어 있는 장기들인 거죠. 오장육부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로 해서 목에 관련된 것들이 간하고 담낭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담낭도 약해지고 담낭이 쓸개잖아요. 쓸개를 떼내면 간이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화에 해당되는 것이 심장, 소장, 같이 연결되어 있고 토에 해당되는 게 비장과 위가 연결되어 있고 금에 해당되는 게 폐와 대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폐가 약한 사람들은 대장이 안 좋고 대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장하고 방광 생식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우리 얼굴로 우리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장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간은 눈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은 혀로, 이제 위는 입으로, 폐는 코로, 신장은 귀로 이렇게 나오고 맛은 이제 오미라 해서 간은 신맛을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심장은 쓴맛이 당기는 거고 토는 이제 위는 이제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체라고 해서 근육을 주관하고 또 맥박, 살을 주관하고 피부, 뼈 이렇게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격으로 나타나는 게 화가 많고 짜증이 많아요. 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잘 웃어요. 실없이 웃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심, 슬픔, 공포 이런 감정들도 다 이제 장기하고 굉장히 연관들이 많고 성향들. 왜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이거 되게 초조해 보인다거나 굉장히 거만해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침하게 되게 매몰차게 말하는 사람들. 우유부단하다, 울보다, 굉장히 비관적이다, 뭐 이런 게 겁이 많고 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빠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것들도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색깔들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 파란 옷이 많아. 우리 리더님 중에도 파란 드레스를 갖고 계시는 분, 그분 사진을 보면요. 파란 드레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얘기할 때 뭐냐면 그분은 교대 근무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 색깔이 이 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 또 이제 베이지색, 황색, 백색, 흑색,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신장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이게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계절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간하고 담낭은 연결되어 있다서는 이거는요 간이 안 좋으면 어디로 나타나 눈으로 나타나요. 나는 피곤하면 눈이 피곤해. 눈이 아파. 눈이 빠질 것 같아. 아니면 눈이 충혈이 잘 돼. 황달이 있어. 아니면 눈이 시려. 다래끼가 잘 걸려. 다래끼가 잘 나. 난 안검하수가 있어. 백내장이 오고 눈병이 잘 걸린다. 안구가 건조하다. 이런 사람들 다 간이 보내는 신호들인 거예요. 그리고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근육을 주관하게 돼. 누가 이제
어, 입덧을 하는 것도 다 간이 그만큼 힘들다는 신호거든요. 누가 입덧합니까? 임산부가 입덧을 해요. 임신 초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간이 그때 임신 초기에 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가 뭘 좋아하냐면 사실 신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네 가졌을 때 사실 그렇게 신자두가 땡기더라. 뭐 그거 왜 홍옥 빨간 사과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신맛이 본능적으로 땡기고 근육을 또 누가 이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까? 술 먹고 나서 술 알코올을 해독할 때 간이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덧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하고 이제 비둘기 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나는 담이 잘 걸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간 기능이 약하거나 그렇다고 막 간이 나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간이 보내는 신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 간이 피곤하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게 100%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100% 맞아 이거야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근육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제 간의 근육에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 엽산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타민 B9.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간은 잠을 주관해요. 난 잠기가 너무 밝아. 난 잠을 잘 못 자. 잠이 잘 깨.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리고 자도 피곤해.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간 기능이 약한 사람. 그리고 또 보면 애 재우러 갔다가 자기 먼저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보면 화를 잘 내. 버럭버럭. 짜증도 잘 내고 분노가 막 왜, 뭐 차 조금만 내 앞차가 잘못하면 막 달려가서 막 바로 응징하는 사람들. 그냥 보면 간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를 좀 해주는 것도 좀 하고, 이건 극과 극이 너무 대범할 수도 있고, 너무 소심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중간이 적당해야 되잖아요. 너무 극한으로 가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 장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 크다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뭐냐면, 간이 크네. 와, 그 사람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진짜 대담하다. 배짱이 두둑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간이 큰 사람들이. 간이 2근반, 3근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간 크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장기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2근이라고 얘기하는 1.2kg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작으면 1.2kg 정도, 간이 크면요. 거의 2근반이면 1.2kg, 2.4kg. 1.2kg, 1.8kg까지 뭐 이렇게 커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니까 성장기 애들이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그때 간이 힘든 거예요. 키 성장을 할 때 근육도 같이 커야 되잖아요. 간 기능이 약하고 폐 기능이 약하면 키 성장도 어려워요. 칼슘만 잘 먹인다고 이게 키가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잘 보면 아, 간이 좀 약한지, 그러니까 폐 기능이 약한지를 잘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좀 더 추가해서 먹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약하고 폐 기능이 약하면 성장에 조금 이제 무리가 갈 수 있고, 우리 또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게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간을 잘 다스리면 도움이 되고, 또 그 청색, 파란색이 초록색, 이런 것들이 간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은 봄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봄에, 아까 잠을 주관한다 했잖아요. 춘곤증은 봄에 와요. 바지랑이 막 피면서 졸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이 그만큼 봄이 피곤하기 때문에 봄나물이 간에 다 좋습니다. 돌미나리, 쑥, 오가피순, 냉이, 다슬기, 두릅,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다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고 또 간은 바람에 약해요. 바람 부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담낭에서 이제 담즙을 보관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담즙을 만드는데 이게 굳으면 담석이 되거든요. 이거 굳지 않게 유화제 역할을 해주는 게 레시틴이에요. 레시틴은 지방 소화를 잘 시킵니다. 간에서 지방을 소화시키잖아요. 그래 하고 우리가 아까 키성장도 얘기했는데 해독할 게 많으면 키가 잘 안 커요. 간이 해독기관의 대표적인 해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해독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먹이는 것들은 키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약을 많이 먹이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러니까 20세 이전의 아이들은 해독 기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한약을 먹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되려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려 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약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우리 제품으로는 밀크시슬 같은 거, 비타민 B군, 레시틴, 셀레늄, 프로틴,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간이고 담낭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게 참 오장육부가 이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 오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재밌게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야기처럼 들으시고 이야기처럼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뭔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줄줄줄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시고 도움이 될 건데 그러네요. 이 배경 색깔이 이 장기하고 관련된 색깔이라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소장은 이제 불이잖아요. 불은 이제 이거는 면역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장기들입니다. 아토피, 면역이라고 하면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장하고 소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심장은 굉장히 소중하게 포장되어 그러니까 쌓여져 있잖아요. 갈비뼈 안에 갈비뼈가 심장을 또 보호하고 있고 그 안에 굉장히 귀하게 이제 쌓여져 있는데 우리 얼굴로 장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심장에 신호를 보내요. 거기가 어디냐면 혀는 얼굴에서 한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 나는 혓바늘이 잘 돋아. 혀가 잘 갈라져. 나는 입안이 써. 그리고 맛을 잘 못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난 백태가 잘 껴. 그리고 말이 어눌해. 헛소리를 잘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 들으면 말문이 막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심장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극한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이 실어증이 걸립니다. 혀가 굳어져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장하고 소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다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약을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혀 밑으로 혈관이 특히 정맥이 몰려 있는 곳이 혀 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질을 하잖아요. 치약도 세제인 걸 알죠? 이게 양치질을 하는 사이에 다 흡수가 돼요. 가장 치명적인 게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약이라도 바꿔 써야 된다. 아무것도 바꿔 쓰지 않으면 치약이라도 바꿔 써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맥하고 관련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나는 빈맥이 있어. 나는 서맥이야. 나는 부정맥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웃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웃으면, 심장이 상해요. 그러니까 왜 보면 간지럼 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을 왜 조그만 간질간질하면 엄청 빵긋빵긋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간지럼 잘 튀는데 근데 간지럼 태우면 안 돼요. 애기가 그 심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고 또 이제 빨간색이 심장을 보호하는 색깔이라고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가 심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미자나 석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심장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위를 힘들어해요. 여름에 더위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혈액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가 탁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잘 터져요. 그럼 멍이 잘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멍이 잘 드는데 근데 나 멍이 잘 드는데 난 고혈압이야. 나는 당뇨야.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탁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잘 터지고, 이게 만약 밤에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은 혈관 디톡스를 하시면 좋고, 장이 약한 사람,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장 디톡스를 해야 되겠죠. 기능 약한 애들은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냐. 공부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5분도 안 돼가 나와가지고 냉장고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보면 소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팔뚝이 유달실이 굵은 사람이잖아. 다른데 이게 살이보다 팔뚝이 유달실이 가는 사람들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심장 수술하고 나서 팔뚝이 가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잘 돌리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러면 상체살이 잘 빠져요. 오메가3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얼굴에 탄력이 떨어진다. 얼굴만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혈관의 탄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단백질이랑 비타민 C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노후된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가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이게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입니다. 저는 요즘 올데이 비타민 C 그거 많이 전달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게 농도가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피곤한 것들이 덜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잘 때 팔을 들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그렇고, 애기들 보면, 왜, 애기들 저도 잘 모르는데 팔 들고 자면서 팔이 안 아프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팔을 이제, 팔이 심장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훨씬 더 잘 돈대요.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소장도 잘 보면, 요즘 애들이 아토피나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았고, 우리는 약간 농사 짓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허리가 많이 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인들보다 좀 더 길다고 하잖아요. 길기 때문에 허리가 더 긴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워낙 식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허리는 짧고 다리가 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보면 대부분이 장누수 증후군을 다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장 관리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애들이 해보면 요즘 사실 결과지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가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신, 요즘 애들은 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반드시 필수로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하고, 또 자가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심장 소장 기능이 약하면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사람들 많아요.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애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체온이 떨어지나요? 그럼 아토피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기가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 소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소는 오메가3 같은 거, 코큐텐과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심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타민 B군, 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B군,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카로틴 플러스도 장에 다 도움이 되는 거고, MSM은 어디든 혈관 내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조인트 가든. 우리가 사실 영양제 그러니까 뭐가 건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뭐든지 권해도 돼요. 그게 다 딱 거기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여러 군데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숨이 찬가요? 잘 듣고 계시나?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되는, 저는 여기에 좀 많이 해당이 되는데, 비장, 위장, 여기에. 이제 비장, 위장은 입으로 나온다, 이제 입술. 나는 피곤하면 헤르페스가 잘 돋아. 그래서 입이 부르터, 그 입주위가 잘 터, 입술이 잘 갈라져. 헤르페스가 잘 나요. 구내염이 잘 생겨. 왜 어른들이 옛날에는 입 클려고 하면 입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입이 찢어져요. 그리고 잘 때 이갈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보면 비위 기능이 약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뭘 듣고 있을 때 입 잘 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위 기능이, 비장과 위장 이 기능이 약하고 혼자 중얼중얼 잘 거리는 사람들, 혼자 말 잘하는 사람, 들릴 듯 말 들릴 듯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내 생각이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M자 탈모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살을 주관하거든요. 근데 왜 살갗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살이 찌고 싶은데 살이 잘 안 찌는 사람, 살을 빼야 되는데 살 안 빠지는 사람, 이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상담할 때 반드시 비타민 B군 추가로 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비장, 위장 기능은 경락이 앞쪽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냐, 관절염, 유방, 자궁, 위염, 위궤양, 뭐 소화불량, 당뇨, 비만, 갑상선, 우울증, 신경성 질환,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다 연관돼요. 유방에 묻는 사람들은 자궁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보면 꼭 관절염이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떠냐 하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혼자 끙끙거리고 이게 풀지 못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고, 막 스트레스를 토해내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당뇨가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당뇨 환자들 잘 보시면 남의 말 쉽게 안 믿거든요. 다시 자기들이 확인하고 마음속으로는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뭐 그럴까 봐 설마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옛날에, 그러니까 암에 하기 전에 진짜 잘 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체하고, 그래서 면을 잘 못 먹어요. 밀가루 음식 별로 이제 제가 멀리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저는 지금은 체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잘 관리하면 진짜 기능이 나이가 드는데 더 좋아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신의 영향을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왜냐하면 위는 제2의 뇌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배가 부른 거는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B군이 부족하잖아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절제력이 떨어져요. 내가 먹는 걸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스트비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 식욕이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B 플러스가 되고, 또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습기에 약해요. 습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가 오면 꼭 수제비 먹어야 되고, 비 오면 칼국수 생각나고, 비 오면 전에 막걸리 한 잔 마셔야 되고, 술 한 잔 해야 되는, 삼겹살에 소주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비위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비장이 습기를 주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색깔로는 이제 베이지색, 황토색, 뭐 황색 이런 것들이 이 기능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 장기들을. 그러니까 음식은 단호박 같은 거, 당근, 카레, 이런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배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어, 당뇨 환자들은 잘 안 씹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빨리빨리 삼키잖아요. 오래 씹기만 해도 당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위에 부담도 훨씬 더 덜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고, 이제, 보면 비위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는 사람들은 상상만 해도 못 먹어요. 생각 따로 먹는 것 따로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 기능이 약하다. 비위가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갑상선 항진도 있고 저하도 있잖아요. 이때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가를 조절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이야 저하야 하는 사람들은 더블엑스도 물론 드시지만 비타민 C를 추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영양제가 먼저 칼슘이나 조이트 같은 걸 먼저 이게 드시면 약간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먼저 접하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조인트 가드를 권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러고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끊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설탕, 밀가루, 나쁜 음식, 튀긴 거,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다 모여 있는 게 대표적인 음식이 뭔지 압니까? 빵이에요. 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빵이고,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먹고 있는 디저트 음식들이 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내 피부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제 비타민 B군하고 식이섬유, 당연하겠죠. 그리고 오메가3하고 비타민C하고 카로틴 플러스가 비위의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누군가 상담할 때 보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 다이어트 상담할 때나,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거의 한 7, 80%는 당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당뇨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뭐 고혈압약 먹게 되고 고지혈증, 이게 세 병은 세트잖아요. 이렇게 되고 당뇨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러고 과자 고르는 거 보면 그 사람을 그거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왜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를 때 저는 대표적인 그 과자를 고를 때 뭘 잘 고르냐면 고구마깡, 뭐 맛동산, 바다코코넛 이런 거잖아. 단 과일, 단 과자밖에 안 골라. 근데 보면 누구는 보면 포테이토 칩, 뭐 감자깡, 뭐 자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짠 것만 저는 사실 제가 직접 짠 과자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과자 고르는 거 보고 음식만 봐도 그 사람의 기능이 어디가 약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음식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아, 이런 질병이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저 혼자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애기 어릴 때 이갈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키성장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갈이가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내 영양소가, 내가 부족했던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뭐 디톡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을 거잖아요. 뭐 다이어트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 뭐 장 디톡스도 하고 혈관 디톡스도 하고 뭐 간 청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제가 소소하게 갖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 거 보면 영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폐대장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폐대장은 이제 대표적인 거 뭐가 제일 관리를 잘 돼야 되면 공기가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거고 코로 나오는 거죠. 나는 감기를 하면 꼭 코감기를 해. 나는 축농증이 있었어. 나는 비염을 달고 살아. 난 코피가 잘 터져. 난 이제 피부 질환이 있어. 그러고 근데 약간 이게 좀 다음에 얘기해. 나는 호흡기가 약해. 입을 벌리고 자는 애 있잖아요. 밤에 입 벌리고 자는 애들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입이 벌어질. 나는 코딱지가 잘 있어. 그럼 난 모공이 넓어. 난 변비가 심해. 난 설사를 잘해. 가스가 차. 이게 전부 다 폐하고 대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피부나 털로 나오는 거죠. 이제 털이 이거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폐는 그 사람의 장기는 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 폐 크기를 대충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사람 어깨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전체적인 신체에 비해서 이제 어깨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저는 폐가 남들보다 폐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폐활량이 약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남숨 두 번 쉴 때 저는 세 번, 네 번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공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왜냐면 폐로 숨을 못 쉬니까 피부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왜 화상 입을 때 피부가 손상이 되면 사망하는 거 알죠? 호흡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서 모공이 닫혀야 되냐면 체온을 조절해야 되니까. 근데 폐가 약한 사람들은 이게 모공을 빨리 못 닫아요. 최대한 늦게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콧물이 질질 흐릅니다. 콧물이. 콧물이 어릴 때 보면 항상 내 소매가 빳빳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폐나 대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매운 걸 먹으면 호흡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해 하면서 먹으니까. 그럼 호흡이 많아지고 이제 폐에 힘을 받고 싶어서 매운 게 본능적으로 땡겨요. 땡기고 보면 폐 기능이 약한 애들은 보면 폐 기능이나 장이나 이런 안 좋은 애들을 보면 잘 울어요. 우리 애들 키워다 보면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를 들어야 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가 있지만 매를 찾으려고 하면 벌써 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맞기도 전에 맞지도 않았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 다 폐 기능이 약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애들은 벌써 막, 그러니까 해초리만 들어도 바로 막 싹싹 빌면서 막 울고불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끄끄 넘어가면서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러고 슬픔, 이제 울보가 많죠. 굉장히 비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탐욕, 욕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보면 가을을 잘 타는 거죠.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가을도 잘 타고, 그거 대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건조하고, 이제, 미네랄하고 공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제 흰색이 폐를 기능을 이제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보면, 좀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돼서 그런데,
앙드레 김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은 거의 흰 옷이었어요. 이게 무슨 패션쇼 같은 거 하다 보면 본인도 흰 옷밖에 안 입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보면요. 소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항상 손등을 덮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 검버섯 있잖아요. 관자놀이에 검버섯이 있는 사람은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인데 손등에 이제 검버섯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이제 검버섯이라기보다는 무슨 이제 이게 뭔가 하나씩 생기는데 이제 폐하고 대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손등에 이런 검버섯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이 그 검버섯 이게 를 가리기 위해서 손등을 덮는 옷을 입었더라고. 그 사람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어깨가 좁으면 이제 폐 사이즈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 기능을 이제 폐를 이제 더 이제 폐활량을 높이려고 하면 수영이나 등산이 도움이 될 거잖아요. 이게 폐포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 그 폐포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 알러지 비염들을 달고 있는 거예요. 달고 있고 보면 다이어트 할 때도 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면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불문을 열잖아요. 그럼 고기가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고기가 잘 익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타는데, 그러니까 불을 잘 조절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산소가 잘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잘 태우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방을 태울 때 우리가 지금 지방이 그 분해돼서 어떻게 나가? 저는 사실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으로 많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방의 80% 정도가 80%, 85% 정도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분해가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좋고 이렇게 하면요. 지방이 잘 타요. 연소가 잘 되고 찌꺼기가 안 남겠죠. 체온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활활 잘 타, 내 몸이 막 잘 타는 거죠. 근데 폐활량이 약하면 이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공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호흡을 하는 거니까 공기의 양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보면 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콧대가 높고 코가 길어요.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콧대가 낮고 코가 짧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만약 콧대가 길다. 그런 사람들은 의술의 힘을 빌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콧물이 잘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염증이 잘 생겨요. 냄새를 잘 못 맡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물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물 속에 이제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변비가 생기는 것들은 장이 무력한 거예요. 이제 근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은 어 이제 불호자에 마실 흡에서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호흡을 해요. 근데 태어날 때는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호흡을 하는 이제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 게 이제 호흡을 내가 그냥 팍 내뱉으면서 태어나는 거고 죽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거두고 죽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오장육부의 이 순서 있잖아요. 간, 심장, 이제 비위, 폐, 신장 이 순서대로 임신했을 때 우리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이 장기가 발달하는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때 만약에 만삭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막달을 다 못 채우고 나는 애들을 보면 신장, 그 콩팥의 기능이 약할 수 있고 칠삭동의 애들이 보면 폐 기능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천식이 많고 이제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거죠. 이런 애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임신이었으면 임신 전에 이걸 알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신 전에 알면 그때 필요한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시기에. 기본적인 건 드시겠지만 더 많이 넣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폐대장에 도움이 되는 뿌리 음식들이 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무나 우엉, 도라지, 미네랄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폐는 열을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크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폐가 작으면 체온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폐활량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미네랄들, 비타민 C, 카로틴 플러스, 그리고 폐대장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려고 하면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이분들은 쓰셔야 되는 게 저희 아이가 비염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애는 진짜 아기 때부터 공기청정기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건 진짜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하고 폐대장 기능 약한 애들, 이거나 그 집안들이 보면 잘 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건강의 기본은 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건강도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도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 훨씬 더 잘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애는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야 하는 애들 오늘도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이 장기에 이제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어, 약간 이제 검정색이 오릅니다. 신장 방광. 이 방광은 생식기를 포함하는데 여자들은 자궁, 남자들은 전립선. 이제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능이 약한 사람들, 이제 이건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고 어, 좀 똘똘한 애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어디로 신호가 나면 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귀가 되게 간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우리 애는 아프면 중이염이 잘 와. 그리고 나는 이명이 있어. 난 난청이 있어.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임이 있다, 야뇨증이 있어. 골다공증, 디스크. 디스크는 70%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고, 그러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틱장에 있는 애들도 보면 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경통.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이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공포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는 뭘로 듣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요. 공포 영화가 그래서 사운드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포 영화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음향 감독님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는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무서운 거 보면 귀를 막고 보잖아요. 눈을 감기보다. 잔인한 것들은 뭐 눈을 감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위를 그러니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겨울을 힘들어하겠죠. 그런 힘들어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 건강의 축은요 심장하고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심장과 이제 콩팥 이게 건강의 축이거든요. 이 축이 무너지면 건강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돌리잖아요. 심장에서 펌프질로 피를 돌리면 손끝과 발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심장으로 밀지만 누가 땡겨주면 이게 쉬울 거잖아요. 그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 콩팥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또 그만큼 안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땡겨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피가 끝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진맥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양방,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은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심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방은 신장, 그러니까 방광, 콩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면, 어, 우리 콩팥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혈액을 돌리고 하나는 정신을 주관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게 신장 기능. 그리고 어 우리가 왜 뭐 어르신들 보면 노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거든. 신장 기능 약한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영양제를 먼저 먹기보다 물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미네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네랄을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가 언제냐면 물 속에 녹아져 있는 형태. 이온화되어 있을 때가 내 몸에서 흡수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런 거고, 우리가 신경통도 수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은 물 속에 잠겨 있어야 통증이 없어요.
근데 미네랄 이제 그러면 어떤 물이 속에 담겨 있었나요? 미네랄이 많이 녹아 있는 물. 그래야 신경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물은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죠. 수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골다공증도 보면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잘 부러질 거 아닙니까? 뼈는 언제 잘 부러지냐면 우리가 왜 뼈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마른 상태에서는 딱 잘 부러져요. 근데 뼈 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뼈가 안 부러집니다. 그만큼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 관리를 잘 하시는 거, 좋은 물부터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자주 드시라. 그런 거고, 신장 기능 약한 사람들은 짠맛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짠맛을 그렇게 짜게 못 느껴요. 짠 음식 좋아. 장아찌 좋아하고 짠 음식만 좋아하는 거잖아. 저는 사실 간장 베이스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짠 음식, 그러니까 라면을 끓였는데 김치도 찾는 사람들. 그 저는 라면도 짠데 김치까지 저렇게 먹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던데 왜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신장 반감이 약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싫어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수분 보충을 잘하면 노인 냄새가 훨씬 안 납니다. 물론 몸으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약 먹는 걸 조심해야 돼. 신장에 좋은 약은 없어요. 되도록 약을 안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신장의 콩팥의 일을 대신하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잖아요. 어떤 비타민 C여야 되면 식물에서 가져온 비타민 C여야 돼요. 우리가 근데 화학적인 거 아니면 GMO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신장에 다시 무리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의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올데이 비타민 C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수시로 그러니까 메가도스 요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보면 우리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합성이거나 이런 거는 흡수율이 낮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아무리 함량이 높아도 그만큼 흡수를 못 시켜요. 흡수를 못 시키는데 우리 거는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 아세로라 C만 있을 때는 수시로 너무 자주 먹어줘야 됐지만 올데이 비타민 C는 메가도스 요법을 할 수 있는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정말 진짜 진짜 효자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 제가 잘못 눌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고 이제 경락이 뒤쪽으로 흐르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보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는 사람들, 그리고 발바닥이 이제 굳은 살이 잘 생긴 사람들, 생식기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엉덩이가 변색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멈추면 내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신장이 가장 먼저 썩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그러니까 첫 소변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소변에 보면 이제 뭐 당이 많아. 아니면 혈이 나와. 그러면 이게 혈뇨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나온 단백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신장이 엄청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신호이고, 그러니까 내 첫 소변의 색깔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색깔은 볕단이잖아요. 볕단. 그 볕단 색깔이 가장 좋은 것들이고, 우리가 뉴트리언트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 도움이 안 되겠죠. 되도록 집에서 조리를 덜 한 음식을, 자연의 상태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또 칼슘이 또 필요로 하는데, 또 칼슘이 부족하면 결석이 오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도 칼슘 못 먹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한데 그 칼슘이 이제 어디에 맞추냐면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에 있잖아요. 근데 99%보다 1%가 더 중요해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1%가 부족하면 뼈에서 계속 내 몸에서 빼와요. 뼈에서 가장 쉽게 빼오는 게 치아에서 빼오고 안면에서 빼오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얼굴이 편편한 사람들은
얼굴이 납작한 사람들이 보면 신장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점점 납작해지는 게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골밀도가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몸에 이제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내 몸에서 빼오잖아요. 그 빼오는데 필요한 만큼만 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무더기로 빼와요. 남으면 내 몸에 쌓여요.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결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게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더 많은 양을 빼오지 않게 조절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이게 칼슘에 이제 칼슘을 빼오고 이렇게 되면 조기 폐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칼슘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이제 방광이나 생식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하고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칼맥, 미네랄,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5가지 색깔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 황색, 흰색, 검정색.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검정색은 보라색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식물 영양소예요. 우리 WX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보면 이 전체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WX와 오메가3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는 게 에너지 팩, 밸런스 팩.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실 에너지 팩도 중요하겠지만 밸런스 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굿모닝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틴, 단백질하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자기한테 맞춤 유산균으로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타민 C를 좀 더 추가한다거나 누구는 비타민 B군을 더 추가한다거나 누구는 코큐틴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때 이게 한 30만 원,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후 관리를 노후 준비를 할 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가장 내가 기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딱 이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필요해요. 이것들을 내가 사실 부담하기 할 수 있는 사람들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왜냐하면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돈이 7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30만 원, 35만 원 정도 먹으려고 하면 내가 약간 12% 볼륨 정도만 되면 내 혼자는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최소 단위로 나누면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만 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면 내가 그 정도 노력만 한다면 나랑 같이 이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또 그 친구도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는 능력만 되면 우리 남편과 제가 기본적인 건강 관리하는 걸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품들이 되고 이렇게 오장육부를 잘 공부해 보시면 여러 가지 누군가 상담을 해주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너무 지루하게 듣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약간 염려가 되긴 하나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배우는 것들을 익히시는 것들을 더 덧붙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